감사합니다. 좀 전까지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우수 사례처럼 많은 공공기관들이 스팀 아울리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체험을 제공한다면 자유학기제가 더욱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례 발표입니다. 자유학기제 스팀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경기도 오산중학교 김어진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하게 된 경기 오산중학교 교사 김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힘드시죠? 예, 저는 아침에 졸업 앨범을 찍었습니다. 제가 3학년 담임이라서. 근데 수업 시간에 갑자기 끌려다니고 애가 한 명 없어져가지고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3시간 내내 이거 온다고 다 수업 땡겨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오셨는데요. 제가 계속 여기서 힘들어가지고 좋으는데 이 카메라 계속 도는 거예요. 여기 카메라가 오는데 올 때마다 카메라 감독님 계시는데 고생하고 계시는데 계속 오는 바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전에 발표하신 선생님과 교수님, 연구원님들께서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마지막이라 빨리 끝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되게 힘드시잖아요. 여기 대부분 선생님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 이사장님이 손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맘때쯤에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애들에게 잠을 깨우기 위해서 순발력 테스트를 좀 해볼까요?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재밌는데. 자,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저는 이제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활동의 스팀 교육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저희 작년에 자유학기제 희망학교로서 자유학기제 개요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활동에서 스팀 프로그램이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결론 및 제언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이나 목적은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실태 분석인데요. 저희 학교는 사립학교입니다. 조금 희한하게 오산 중고 대학교가 있어가지고 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그리고 공립도 좀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 형태 같은 사립학교입니다. 그게 이제 강점이라면 강점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무조건 해라 그래서 스팀 교사도 있고 행복 교육도 있고 RI라는 혁신 배움 중심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으로는 저희 학교가 되게 오래돼 가지고 좀 낙후돼 있는 거랄지 좀 학급당 인원수가 되게 많고 그게 좀 약점이고, 기회는 저희 오산시가 오산 혁신 교육지구로서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오산시청에서 지원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위협이라면 저희가 미개발 지역 옛날 낙후된 상가 지역이라서 되게 힘듭니다. 맞벌이 가정이 60%가 육박하고, 그리고 한부모 자녀가 8% 이상의 아주 조금 아이들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지만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이렇게 운영 과제를 이렇게 했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학생의 꿈과 키를 끼우는 자율 과정으로서 꿈을 찾아서 주제 선택 활동을 하는 테마로 저희가 스팀 교육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은 기본 교과는 총 24시간이고요. 그리고 주제 선택으로서는 51시간을 했습니다. 이게 17시간씩 2분, 3분의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 토론은 오산시가 독서를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고, 진로, 예술, 체육, 동아리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중에 주제 선택이 저희가 스팀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제 주제 선택 활동으로서 9개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저희는 조금 특이하게 1개 반들이 있지만 각각의 선생님들이 17차씩 이렇게 교차해서 들어갑니다. 윤광이라고 하죠. 이런 걸 교체해서 학생들에게 단순히 하나의 직업군이나 하나의 탐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스팀 수업 1, 스팀 수업 2라 되어 있는데요. 2개의 반을 편성해서 3개의 프로그램 윤광으로 해서 팀 티칭 같은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마지막에는 선생님 2분이 다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코티칭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형태를 두 가지가 개설돼서 운영됐고요. 나머지는 뮤지컬이랄지 제과 제빵 이런 것들은 외부 강사와 함께 협업해서 운영됐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 스팀 반 운영 계획은 첫 번째는 이제 이게 과학으로 살아남기라는 프로그램 잘 안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오늘 발표하게 될 뉴 땡땡 중학교 교실 수업 개선이라는 17샷이 스팀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두 선생님이 두 개의 반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한 뭐 그런 청소년 뮤지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업에서 돈을 좀 따와가지고 여기다가 스팀스럽게 조금 변형해서 적용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주제 선택 활동 스팀 프로그램 적용 사례인데요. 원래는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우수한 교육기부 프로그램 창의재단에서 진행하는 진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34차시로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선생님 하기 부담스럽고. 그러면서 이걸 죽이지 말고 실제로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활동으로서 만들어보자라고 이제 교사연구에서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여기 스팀 교사연구회 선생님들이 두 분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야 그냥 할 거 우리 지금 원래 했던 거 좀 수정 보완해가지고 잘 만들어봐서 17차시로 하자. 그러면서 이제 일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연구 개발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준거 트레이에서 내가 가장 많이 생활하는 학교의 불편한 점을 찾아 새로운 학교를 설계하여 발표한다는 상황 제시와 창의적 설계, 감성성 체험이 있는데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중점이 있습니다. 그 중점이란 건 첫 번째, 아이들이 실생활과 연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만 학생들이 참여 동기랄지 이런 것들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낙후돼 있어요. 그리고 뒷 건물은 또 최근에 건 신식 건물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곳이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자기가 불편한 점을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불편한 점, 학교를 새롭게 개선해서 그걸 제안서로 발표해 보자는 그러한 의도로 첫 번째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자입니다. 좀 가만히 놔둬보자.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활동을 통해서 다음에 또 스팀 교육을 받고 싶어 하자. 이게 저희 교사연구회에서 처음에 잡았던 모티브입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학교 설계를 발표한다는 게 첫 번째 동기부여 상황 제시란 거고요. 그래서 기자가 돼서 우리 학교와 그리고 선진 인근에 있는 그 고등학교 중에 앵그리맘 찍은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가가지고 실제 한번 둘러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의 불편한 점을 찾아가지고 고발하는 기사를 만드는 겁니다. 고발하는 기사를 해가지고 대자보 붙여가지고 막 우리 학교는 이게 안 좋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개선해야 할 점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다니고 싶은 학교를 설계를 하고 실제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런 뒤에 마지막에 학교 설계 제안서를 파워포인트를 이용해가지고 교장 교감 선생님을 입회해서 실제로 우리 학교 이렇게 고쳐주세요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진로와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구성도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선진학교 건축물 이야기, 이때 미술 저희가 원래 이게 17샷이라서 이렇게 나온 건데요. 원래 34샷에는 사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만듭니다. 건축사무소 같이. 넌 CO고, 넌 CPO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액션 런닝과 연관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진 학교 건축물들을 제시를 막 해줍니다.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국어 시간에 기자가 돼서 이제 학교 건축물의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인터뷰도 해보고 선생님한테 인터뷰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발표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학교 불편한 기사를 작성하고 대안을 제시한 뒤에 이제 설계를 하기 시작하고 이걸 제작하고 제안서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진로 로드맵을 만들어보는 그런 간단한 수업이고요. 그리고 여기 실제 보시면 17차시인데요. 실제적으로는 한 20차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여기 첫 번째 1, 2, 3주에서는 이게 지금 블록 타임으로 이제 주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과 회사를 만들고요. 실제 예시 건축물을 관람합니다. 원래 34차시에는 실제 갔다 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예시 건축물, 해외의 우수한
그런 학생 중심의 그런 사례들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학교 운영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기자가 돼서 돌아다니고 그런 다음에 기자 7, 8, 9 시간에는 기사를 작성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런 다음에 설계를 합니다. 이 대안에 맞는 학교를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작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진로 로드맵을 작성하게끔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학습 증거 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회사 설립하고 선진학교 건축물 탐색인데요. 자기들이 모두분들끼리 회사를 즉 건축 사무소 이름을 다 정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의미, 애교심 함양 교육과 함께 오산중학교는 땡땡땡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학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 다음에 7, 8, 9차 시에는 실제로 이제 불편한 점을 찾아보는 고살 기자를 자청이 돼가지고 이제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말하기, 읽기, 쓰기가 교육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뭐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건축물을 만드는데요. 이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걸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저도 이제 막 해보면 애들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을 한 끝에 마인크래프트라는 학부모들이 되게 싫어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것만 컴퓨터도 되고요, 핸드폰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뭘 이렇게 때립니다. 그럼 지어지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이용하자 설계 도면을 뭐 투상도를 그릴 게 아니라 학생들이 좋아하는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이게 또 저희는 잘 몰라요. 아이들한테 어플리케이션 깔아라면 저희들이 알아서 다 깝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실 가서 야 깔아 하면 또 깔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다 만들어지고 이게 만드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걸 방과 후에도 하고 집에 가서도 하고 또 애들은 또 핑계거리 생겼죠. 학교 숙제야 막 이러면서 계속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옵니다. 뭐 이러한 것들 인면도, 측면도 뭐 이런 것들이 정면도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고 이걸 만들어냅니다. 그런 뒤에 실제 만들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던 인면도가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런 모양으로.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는 저 우드락 가지고 옆에 있는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프린터를 두고 그냥 바로바로 뽑아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옆에.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LED 같은 건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생각해 와요.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 전기 배선은 같은 건 선생님이 해줍니다. 대신에 저기 빨대잖아요. 빨대, 투명한 빨대. 그 빨대에다가 저희 기술실에 LED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걸 가져와서 꽂아서 이제 불을 내는 거예요. 근데 LED 주름 부분에 불이 나니까 되게 은은한 조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조명을 만들고 그 속에서 닥쳐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선은 선생님들이 해주고 이 아이디어를 구현시켜주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설명을 막 해요. 이것저것 뭐 이렇게 좋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안서를 발표하기 위해서 PPT 교육을 또 합니다.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마지막에 건축 제안서 발표라고 해서 교장 교감실에 모셔놓고 우리 학교 이렇게 해서 안 좋아요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도 하면서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을 수업 시간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그걸 학교장 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에게 호소를 하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 결과로 인해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긴장하고 가시라고. 해결시장님 긴장하고 가시라고. 근데 전혀 바뀐 건 없고 하나 생겼어요. 하나. 저희 이제 본관이 앞에 길게 돼 있고 옛날 학교라서 뒤에 별관이 있는데 별관 1층은 급식실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비가 오면 애들이 거기서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그 위에 있는 뚜껑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이 수업을 통해서 예산이 남았는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설문조사했는데요. 먼저 융합적 소양 자기 진단이라는 곳에 보시면 뭐 좋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교수님들이 만든 걸 가지고 와서 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았다. 뭐 높게 나왔고요. 나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친구들보다 많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자는 수업이거든요. 가만히 두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수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결과를 잘 발표하였다. 뭐 높게 나왔고요. 나는 이 수업을 통해 다양한 과학기술 진로 흥미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게 왜 높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진로는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아무튼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학교 생활 만족도 검사를 했습니다. 이건 사전과 사후를 통해서 했는데요. 뭐 나머지 것들보다 제일 좋은 건 나는 수업 시간을 기다려진다. 이게 흥미도가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수업에 대한 흥미는 높아진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나는 누가 시키잖아 스스로 공부한다. 이건 조금 낮습니다. 스스로 공부하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동기부여를 시켜줘야죠. 그리고 진로 성숙도 검사도 같이 했었는데요. 여기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높은 상승도를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장래 희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현재 실천력을 높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하지만 진로 선택은 어른들이 결정에 따르는 게 좋다. 이게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두고 저희가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분명 스팀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말고사, 기말고사가 중간 기말고사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프로젝트 학습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학생의 정의적 영역, 뭐 똑같은 말이고요.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왜? 기다려주는 시간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교과 간의 연계성을 많이 줬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재원이라면 자유학기제 적용 가능한 스팀 프로그램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스팀 프로그램이 아까 그 이현숙 피오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유학기제 스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스팀 사이트에 가면 엄청 많습니다. 저도 그걸 보는데 학교 현장 교사로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거부터 오고 좀 불편합니다. 지금 되게 엄청 많거든요. 아마 5년 동안 만들어지면서 어마무쌍한 주제가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약간 더 수정 보완하는 그런 연구가 선행됐으면 되게 효과적인 자유학기제 스팀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연수를 강화를 해서 학교 현장에 학교 현장 자유학기제에 스팀 프로그램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네, 빨리 한다고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스팀 교사연구회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을 위한 자유학기제 스팀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는 모습에서 선생님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잠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대훈 교수님의 기조 발표부터 세 분의 사례 발표까지 이어졌습니다. 잠시 10분간의 휴식을 갖고 지금 현재 44분인데요. 55분까지 모여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패널분들의 본격적인 토론과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좀 압축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4층인데요. 자연스럽게 네트워킹 시간도 가지면서 바로 위층에는 옥상이 있어서 아마 바람을 쐬실 수도 있고 잠깐 그런 시간을 갖고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10분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아마 30분에서 한 40분 정도로 구성될 것 같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자리를 참여해 주시고 또 의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